반갑습니다. 수학의 박정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도함수를 이용한 그래프의 추론, 그리고 그 중에서 3차 함수를 특별히 잡아 3차 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미분이라는 걸 왜 하죠? 미분. 물론 접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미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분을 하는 아주 궁극적인 목표는 원래 함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 자, 우리가 원래 함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오히려 그것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 도함수의 특징을 잘 살려내면 원래 함수의 개형, 모양을 분명 추론해낼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하는 아주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원래 함수에 대한 정보를 모아오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최근에 이 수능과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었던 고난도 문항들을 잘 살펴보면요.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개형을 추론해서 그것을 통해 방정식, 부등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새롭게 제시된 어떤 함수의 미분 가능성, 또 최대와 최소에 대한 조건, 혹은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임을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한 아주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말 중요하게 하나씩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립,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번 시간 준비한 소재는 바로 이 도함수를 이용한 그래프의 추론, 나아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미적분 1에서 출제가 되는 3차 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 지금 바로 개념 공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도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도함수의 함수값은 바로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도함수가 있어요. 도함수의 특정점 A, F'A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함수 fx가 있을 때 그것은 x가 a일 때 그때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렇게 계산된 F'A가 접선의 기울기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 보자. 자, 중요한 내용이고요. 도함수의 부호라는 건 바로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에 관한 정보를 준다. 자, 도함수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2차 함수의 모양으로 도함수를 하나 제시해봤어. 얘가 이런 식으로 x축과 만나고 있어. 두 점에서.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래 함수의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함수값에 주목을 하자.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 이쪽은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가 되네. 그럼 이걸 통해 원래 함수의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쪽은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야. 그 말은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었겠지? 그러다가 이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함수값이 음수예요. 아, 원래 함수가 감소했겠다. 다시 이 지점을 통과하면서부터는 다시 함수값이 양수로 바뀌니까 다시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모양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처럼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원래 함수의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지. 자, 계속해서 이번엔 이런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원래 함수는 극값을 갖는다.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가 볼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지금의 예라면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총 두 군데가 있네. 그럼 첫 번째 이 포인트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있지. 그럼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바뀌니까 이 지점에서 극대값을 가짐을 알 수가 있겠다. 두 번째 포인트,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에다가 양수로 바뀌는 이 지점에서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극값, 극소값을 가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진짜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 자, 이처럼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함수값이 양에서 혹은 음에서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원래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내용이 적용되니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라고 하는 극값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어.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정보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이제 도함수의 함수로 가서 그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지점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이 예에서 이 도함수가 바로 여기 지점에서 극값을 갖지? 그럼 이 지점을 가지고 원래 함수를 찾아가 보자. 그럼 그 지점에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던 것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던 것이 다시 증가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원래 함수가 말이야.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네? 뭐 경우에 따라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지점에서 원래 함수는 바로 변곡점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그래프 보다시피 이 지점에서부터는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변곡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 가능하겠지. 자,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 도형, 기하적으로 이것을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일종의 점대칭 도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얘를 바로 그 점대칭 도형의 대칭의 중심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이 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180도 돌려서 휙 집어넣으면 겹쳐지는 그러한 점대칭 도형이 되고 자,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종의 점대칭 도형인데 그 점이 바로 그때의 대칭의 중심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를 적당히 정리를 해봤어. 근데 중요한 건 도함수를 통해서 다양한 원래 함수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2번부터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도함수의 부호로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할 수 있고 또 그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원래 함수는 극값을 가진다라는 진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도함수의 극값을 갖는 지점에서 원래 함수가 변곡점을 갖는다. 근데 그것이 기하적으로는 바로 점대칭 도형의 대칭의 중심이 된다는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 첫 번째로 알아봐야 할 도함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원래 함수의 중요한 핵심 정보를 네 가지 알아봤는데 자, 우리가 미적분 1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함수에는 3차 함수 그리고 4차 함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 3차 함수를 예로 들어보자.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되지. 응? 근데 그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진짜 많은 2차 함수의 정보들을 공부를 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좀 많아.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이 3차 함수를 주고 그것의 도함수 2차 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가 주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로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3차 함수 그리고 그것의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나가 볼 텐데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이 바로 3차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그것의 도함수가 축과의 교점을 몇 개 갖는지에 따라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지를 보여줄게. 자, 적당히 3차 함수 fx를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 뭐 적당히 최고차항 계수 a를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도함수 f'x를 우리 미분법을 써서 정리를 해나가 볼까? 해보면 3a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꼴로 정리가 되고 당연히 a가 양수이므로 이때 3a 또한 양수가 되는데 이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므로 계형이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지금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가정했을 뿐 얘가 음수인 경우는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을 위로 볼록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똑같이 내용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3차 함수의 도함수를 줬어. 근데 그 도함수가 2차 함수야. 그럼 그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을 몇 개 갖는지에 따라 해석을 나눠본다면 크게 세 가지가 가능하겠지. 첫 번째, 그 도함수가요.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다음 케이스는 당연히 그 도함수가요. x축과의 교점을 하나만 가져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럼 마지막은요. 도함수가요. 축이랑 만나지 않는 이러한 세 번째 가능성에 세 가지 케이스만이 가능하겠네? 이제 그 각각에 대한 해석으로 가볼게. 첫 번째,
이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원래 함수의 개형을 찾아가 보자. 도함수의 함수값은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에 관한 정보를 준다. 앞서 정리해봤죠? 자, 이쪽은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 이쪽은 음수, 이쪽은 양수야. 그렇다면 이쪽은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곳이고 다음 이쪽은 다시 감소를 하고 다시 이쪽은 증가로 바뀌네. 그러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니까 이쪽에서 극값, 정확하게는 극대값을 갖고 다시 감소가 증가로 바뀌기 때문에 이 점에서 두 번째 극값, 극소값을 가짐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네. 정리를 하면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근데 그것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분명히 그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또 음수에서 양수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두 번 등장함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극대값과 극소값, 극값을 모두 다 가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 얘는 극대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극소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값을 모두 다 가지는 케이스가 되겠구나. 두 번째로 가보자. 그렇다면 이 도함수 2차 함수가요.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쪽의 함수값 뭐예요? 양수. 여기는 0, 이쪽은 양수네.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어. 자, 그렇다면 원래 함수의 개형을 추론해보자. 첫 번째 이쪽은 도함수의 함수값 부호가 양이야. 증가하고 이쪽은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므로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겠죠. 이어서 다시 이쪽의 함수값이 다시 증가. 함수값이 양수니까 다시 이렇게 증가. 증가함수가 되네. 그리고 다음에서 얘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네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얘는요, 함수값이 죄다 양수예요. 증가만 하네. 그래서 그려본다면 원래 함수가 뭐 이런 식의 개형이라 하자. 그럼 선생님, 얘랑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얘는 여기서의 함수값이 0이므로 이쪽 이 점에서의 도함수, 다시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여기서 0이므로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지. 근데 얘는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아니라는 차이를 가진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또 다시 극값으로 돌아온다면 얘도 극값을 갖지 않죠. 함수값이 양수만 있잖아요. 극값 갖지 않는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 어떤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를 만들었을 때 지금처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에만 극대값, 극소값의 극값을 모두 다 가지며 나머지 경우 한 점에서 만나거나 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에서는 극값을 아예 갖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네. 그렇다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를 만들었고 그때 그 2차 함수에서 이 부분 2차식은 0의 꼴에 2차 방정식을 만들어 거기서 판별식을 적용했어. 판별식 D. 그럼 그때 그 판별식 D의 값이 양수이면 극값을 모두 다 갖는다란 해석이 되고 판별식의 값 D가 0이거나 아니면 음수가 되면은 그때에는 극값을 아예 갖지 않는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중요한 정보가 돼. 어떤 문제에서 3차 함수를 주고 그것이 특정 지점에서 뭐 극대값 혹은 극소값에 극값을 가진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 3차 함수의 도함수에 그 2차식은 0의 꼴에 2차 방정식을 만들어 판별식을 썼을 때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뭔가 극값이 있다라는 건 그 판별식의 값이 양수임을 의미한다라는 정보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고요. 자, 더불어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가 대칭축이 있겠죠? 2차 함수잖아요. 그럼 특정 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이 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지점을 이쪽에서 찾아보자. 둘은 함수값이 같겠지. 이 도함수 위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원래 함수로 적용을 해볼게. 그러면 이 변곡점에 대한 얘기 아까 했었는데 다시 해볼까?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지점에서 원래 함수가 변곡점을 가지니까 얘가 이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네. 지금의 얘라면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지점이잖아. 그치? 대칭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적어볼까? 대칭의 중심. 자, 그렇다면 다시 와서 아까 이 도함수 2차 함수 위에 한 점을 잡고 그것과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 이러한 이쪽의 점을 잡았어. 당연히 축으로 접으면 포개지는 관계가 되겠지. 자, 그럼 이 점에 대응하는 원래 함수의 포인트를 잡았네. 자, 이 점과 변곡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으면 이쪽에 점이 하나 있어. 그럼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음을 알 수 있죠. 왜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함수값이 같을 테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또 변곡점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서의 변곡점을 찾아볼까요? 당연히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되고 여기 지점이니까 여기가 변곡점이 되고 이게 이 모양에서의 바로 여기죠. 변곡점이 된다라는 얘기도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를 놓고 그것이 x축과 몇 개의 교점을 갖는지에 따라 그 값을 갖느냐 혹은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음을 정리해봤어. 실제로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차근차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3차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러한 x축과의 교점의 개수와 극값의 관계라는 걸 정리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해. 자, 뭐냐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좀 지워졌네. 이번에는 그래프와 x축이 있을 때 x축과 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FA가요, 0이라는 조건이 있대.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자, 그림으로 그려서 내용을 이해해 본다면 x축이 있는데 a란 지점에서 이렇게 함수값이 0이로구나. 자, 뭐 혹은 뭐 이렇게 2차 함수로 그려볼까? x축과 a란 지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그럼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정보를 하나 줘볼게. 이번에는 f'a가 0이래. 자, 그럼 이제 이것의 해석은 뭐가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네. 어디? x가 a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야. 미분계수가 0이야.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x축과 a란 지점에서 접한다라는 해석. 자, 그럼 종합을 해볼게.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직선과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를 우리는 접한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준비물이 곡선이랑 직선이야. 그때 이 직선을 x축으로 대상을 잡는다라면 그때 곡선이 되는 건 당연히 몇 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곡선의 함수가 되려니까 최소 2차 이상. 정리를 하자. 어떤 함수가 x축과 접한다라고 할 때의 해석은 뭐냐면 x축과 접하기 위해서 일단 x축과 그 지점에서 만나야 하니 a에서의 함수값이 0이며 동시에 그 지점에서 접해야 하니 접선의 기울기 f'a가 0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것을 인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x-a를 인수로 갔는데 접하려면 곡선이 있어야 해서 최소 2차 이상. 그래서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알아봐야 할 중요한 개념들을 여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개형을 추론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미적분 1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3차 함수로 국한을 해보면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 곡선이고 그때 그것이 x축과의 교점을 2개 가질 때에만 그 값을 모두 가졌어.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얘기, x축과 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이런
축에서 A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 거니까 FA가 0이며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어야 하니 F'A가 0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한꺼번에 만족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식에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 알아봐야 할 모든 개념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알아본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 적용되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칠판 정리하고 본격적인 문제풀이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여 푸는 문제 첫 번째 함께 확인해 볼게요. 2009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의 20번 문제입니다. 자, 3차 함수를 줬죠. 근데 얘가요.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가진대. 먼저 3차 함수가 있는데 이곳에 도함수를 생각한다면 2차 함수? 근데 그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지 원래 함수가 극소값을 가질까요? 아, 도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자, 이어가보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 2, f2에서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점 a, b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 d를 구하여 90d제곱이라는 시계값을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바로 a와 b의 값을 구하는 데 있겠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보자. 미분법을 써서 f'x를 구해본다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네. 2차식이 인수분해가 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꼴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이므로 2차 함수의 개형은 아래로 볼록일 거야. 그려보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걸 보니 x축이랑 두 점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나요. 이걸 통해 원래 함수의 모양을 알아내고 싶어요.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 양이야. 그럼 먼저 이쪽은 증가할 거고 다시 이쪽은 감소할 거고 다시 이쪽에서 증가로 바뀌겠네. 이게 원래 함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극대값을 갖고 여기에서 극소값을 갖는구나.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까?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x값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데 그럼 먼저 a 값을 확인할 수 있겠지? a는 바로 3이 되겠네. 왜냐하면 극소값을 갖는 지점이 바로 여긴데 그때의 x가 3이라고 읽혀지잖아. 그럼 이제 실제로의 극소값 b는 어떻게 구해? 바로 그 3일 때의 함수값 구하면 되니까 F3을 구하면 돼. 계산으로 이어가 보자. F3은요.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27 빼기 9 빼기 9가 되겠죠.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되네요. 그래서 B의 값이 확인이 되었어. 자,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점 3, 마이너스 9는 세팅이 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 L이란 직선에 대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네. L은 어떤 점이야? 일단 원래 함수에서 2,F2란 점을 하나 적당히 찾아보자. 이쯤. 자, 이제 이 점에서 접하는 직선이 L인데 그럼 이 직선의 식이 필요하므로 첫 번째 직선이지. 이 직선에 대한 정보를 모아보는데 직선 L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F'E로 구할 수 있지. 그렇잖아. X가 2일 때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럼 아까 구해놓았던 F'의 식으로 가서 여기 X에 2를 대입하여 줍니다. 적용해볼까요? 2의 제곱 빼기 2는 4 빼기 3. 마이너스 3이 기울기이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식을 이와 같이 세팅을 했어. M값을 몰라. 한 점을 대입할게. 이 직선 L은 말이야. 2,F2를 지나가. 2는 대입하면 돼. 그럼 뭐 필요해? F2. 원래 함수에서 X에 2를 대입하자. 그러면 3분의 8 빼기 지금 2 들어갔죠? 4 빼기 6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3분의 30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2가 되고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2는 마이너스 6 더하기 m이 되고 이항하여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네. 나온 것은 도로 넣고 자, 아래쪽은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항을 하자. 싹 다 좌변으로 이항하고 양변에 3을 곱해서 정수계수 만들어 볼게.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L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L에 대한 준비를 다 했어. 이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할 차례입니다. D는 공식을 써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9327 빼기 3927 더하기 4. 정리를 하니까 분모는 루트 90, 3루트 10으로 정리하고 분자가 절대값 4니까 4로 나올게요. 그래서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시계값 90 d 제곱을 구해보니 90 곱하기 d의 제곱을 이렇게 풀었을 게 정리해주면 할 수 있죠? 정답은 16으로 완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의 계산은 우리 친구가 하면 되는 부분이고 할 수 있잖아. 중요한 건 바로 이러한 표현이야. 3차 함수를 주고 걔가 극소값을 갖는다. 아,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그중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극소값을 갖겠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나머지 해석은 이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문제 정답 구해봤고요. 준비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봅시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20번 문제로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가해 조건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겠다. 이쯤은 되지? 나의 조건 f'-3이랑 f'3이 같대. x값 둘을 잘 비교해봐. 축으로부터 y축, 그러니까 x가 0인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니까 뭐야? 나의 정보를 통해서 이 도함수의 대칭축이 y축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정리를 해보자. 아, 도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대칭축이 y축이야.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네. 아래로 블록일 수 있고 마저 그려볼까요? 조금 더 축을 진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y축.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2일 수 있고 아니면 위로 블록일 수도 있지. 그지? 이런 식으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 이건 지금 둘 다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대칭축이 y축이고 극대값을 가지려니까 극대값을 가지려니까 도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봐. 마이너스 2에서 이건 극대값을 갖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갖지. 왜냐면 우리가 원래 함수의 개형을 찾아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함수값 양수, 음수, 양수로 바뀌어. 그러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다음 이 지점에서 극대값을 분명히 갖죠. 근데 얘는 말이야.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까? 이렇게. 자, 이 지점에서는 뭘 갖냐면 극소값을 가죠. 그래서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 모양은 이것이어야 하고 얘를 버리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가와나의 정보를 통해 얻은 것을 이렇게 확인해 봤어. 자, 이제 아래 보기로 가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면 돼. 첫 번째 보기 보자. 기억. 도함수 f'x는요. 네. x가 a일 때, x가 0일 때 여기가 되겠네.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프 보니까 맞아. 올바른 내용이고 니은으로 가보자. 방정식 fx는 f2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얘가 지금 fx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y는 fx라는 이 원래 함수하고 y는 f2라는 직선을 찾아서 그 둘의 교점을 찾아 이게 올바른 내용인지를 확인하면 돼. 자, y는 fx는 얘고요. 그죠? 얘고요. 이제 얘를 찾아봅시다. 위에 도함수에서 x가 2가 여기였고 내려와 보니까 이 지점이 바로 2,f2가 되겠지. 그럼 y는 f2라고 한 직선을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네. y는 f2요. 그랬더니 그래프와 교점을 두 개 가짐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이 방정식이 가짐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죠. 됐죠? 자, 마지막 디귿으로 가봅니다. 곡선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을 적당히 찾아볼까? 오케이, 이 점이라고 할게. 그 점에서의 접선은 이 점을 지나가는지를 물어봤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이 나중에 쭉 가다 보면은 언젠가 얘도 지나가게 될지를 확인해 달래. 그럼 두 가지가 같은지를 확인하면 돼. 첫 번째,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해서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해보자. 근데 문제에 3차 함수를 안 줬네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원래 3차 함수는 어떻게 세팅을 하죠? 바로 fx는 3이 아니고 a로 할게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그리고 cx 더하기 d의 꼴로 놓자. 근데 중요한 힌트가 있어. 도함수를 봐. 도함수의 대칭축이 y축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차 항기수가 0이 되어 사라지겠지? 그래서 그런 성질을 적용해서 이 문제에서의 fx는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2차 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로 놓아볼게. 그럼 여기에다가 미분법을 써서 f'x를 정리를 하면 3ax 제곱 더하기 b까지 되겠네요. 근데 말이야, 아까 알아낸 정보 중에 이런 게 있다. f' 마이너스 2 혹은 f'2도 좋아. 그때의 값이 0이라는 걸 그래프 보면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 그럼 12a 더하기 b가 0인 거네. 0. 그럼 이항을 하니까 b는 마이너스 12a라고도 볼 수가 있네. 그것을 여기와 여기에 적용을 하면 b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넣어볼게요. b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넣어볼게요.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었죠. 여기는. 자, 그럼 다시 와서 아까 궁금했던 f'-1의 값을 구하려고 이걸 준비했고 이제 여기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a 빼기 12a가 되나요? 정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9a가 돼. 기억을 하고 이제 이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체크할 거냐면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란 점 2.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이렇게 할 때 이 접선을 그렸을 때 얘가 언젠가 얘까지 지나가는지가 좀 궁금한 거잖아. 그럼 이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자,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궁금한데 그때 필요하므로 f-1과 f2를 따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쪽은 지워주고 여기서 구해볼게. f-1부터 구해보자. 여기다 넣어야겠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2a 플러스 c 정리하면 11a 플러스 2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f2를 구해볼게요. 여기다 2가 들어가니까 8a 마이너스 24a 플러스 c 정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c가 되네. 그럼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값끼리 뺀 것분에 부호받고 바로 갈게. 이것 빼기 이거지. 이것 빼기 이거야. 써보자. c 사라지고 분모는 3, 분자가 마이너스 27a가 되어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9a로 일치하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지점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그것이 연장되어 간다라고 하면 이 점까지 지나가므로 결과적으로 디귿도 참이됨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정답은 기역도, 니은도, 디귿도 다 올바릅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번 시간 알아볼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나영 29번입니다. 문제 볼게요. 두 3차 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 그때 gx라고 하는 3차식이겠죠. 그것의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 3이고 그때 gx가 x값 2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f'0이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며 둘은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라 되어 있어. 자, 먼저 이걸 보자. gx가 3차식인데 그럼 y는 gx라는 3차 함수를 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의 도함수가 어때야겠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원래 함수가 극대값을 갖겠죠. 자, 이 정도 느낌 가져가면서 자, 먼저 fx 곱하기 gx겠죠. 그게 이렇게 된대. 그러면 이 gx라고는 3차식에 대해서 y는 gx라고 하는 3차 함수를 우리가 하나 적절히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말이야 얘의 인수가 되겠지. 거기가 되니? 그렇다면 첫 번째 가능성으로 그 gx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놓아볼게.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요거 하나를 갖는 gx를 생각할 수도 있죠. 최고차항계수 3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런 가능성이 있겠지. 그렇다면 이 원래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네. 1, 2, 3. 자, 이것의 대략적인 모양을 이런 식으로 1도 지나가고 2도 지나가고 3도 지나가는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x값 2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럼 확실하게 이 모양은 gx의 모양이 아니란 판단이 가능하네. 그럼 이제 이것이 아님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gx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gx 너는 1에서 접하든지 아니면 2에서 접하든지 아니면 3에서 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1이건 2건 3이건 셋 중 하나에서 접하는 3차 함수 gx에 대해서 그때 그것이 x값 2에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첫 번째, 1에서 접하면 절대 2에서 극대값 안 가죠. 1에서 접하는 모양을 한 가지, 또 두 가지 그려볼게요. 이런 가능성이 있죠. 여기가 1이라 치면 되겠죠. 1에서 접하는 가능성 두 가지를 그렸는데 절대로 이런 모양이 돼버리면 2에서 극대값 같지 않지. 그러면 이제 남은 가능성 2하고 3에서 접하면서 x가 2일 때 극대값을 갖는 경우를 찾아내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려볼게. 첫 번째로는 3에서 접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1이 되면 되겠죠. 2에서 극대값 같죠.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 2에서 접하는 거야. 2에서. 그래서 이게 gx가 되고 2에서 접하고 극대값 2죠. 그리고 3을 통과하는 이런 모양 두 가지만이 접하면서 1이건 2건 3이건 그러면서 x가 1대 극대값을 갖는 경우가 됩니다. 두 가지만이. 그럼 하나씩을 조사해야지. 첫 번째 이 경우를 식으로 연결하면 3에서 접하네 x 빼기 3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번 시간 해봤죠? 그럼 gx의 식을 세팅하여 보자. 최고차항 계수가 3이고요. x 빼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의 꼴. 이 경우도 식을 세팅해보자. 최고차항 계수 3이고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접하니까 그 다음 곱하기 x 빼기 3. 자,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죠? 오케이. G'X 첫 번째 케이스 확인을 해보고 해주시면 3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3x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이 조건을 만족하려니 다음에서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므로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될 텐데 그때 2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하니까 극대값을 갖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걸 얘기하고 그럼 여기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2여야겠네. 중요한 건 G죠, G. G 프라임 2가 무엇이야?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다시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G 프라임 2를 계산을 해보자.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입니까? 요거 1이죠. 0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건 조건을 벗어나. 두 번째로 갈게. 이걸 미분해야겠지? 미분을 하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3x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자, 그러면 G 프라임 2를 구해보자. 그러면 3 곱하기 0 곱하기 2, 3은 6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2, 0이 되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는 f, x를 정리해야죠. 얘하고요, 얘죠, 얘. 얘하고요, 곱한 게 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식을 정리하니까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이고 다시 우리가 요걸 구하려고 이제는 f 프라임 x를 또 정리를 하면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7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f 프라임 0을 계산을 하자.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 정리하면 3분의 7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인 P와 Q, 서로소인 P와 Q를 각각 P를 3, Q를 7로 볼 수가 있으니 따라서 진짜 마지막이다. P 더하기 Q의 값은 10으로 답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평가원의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자.
자, 이번 시간 알아본 건 뭐냐면 우리가 도함수라는 걸 통해서 원래 함수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아봤어. 그 중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3차 함수. 그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우리가 2차 함수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므로 그 중에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극값을 갖는지 혹은 갖지 않는지의 여부를 알고 또한 접한다, 곡선이 x축에 접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적용하여 실제 평가한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굉장히 많은 핵심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느껴주는 게 중요해.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 더욱 중요한 좋은 내용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안녕.